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2부 순서입니다. 여행을 떠나요. 여행작가 권다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다연입니다. 네, 비 오는 날은 아무래도 교통지체가 심하죠?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래요. 사실은 여행 작가들도 성수기 여행을 가십니까? 저는 일반 직장인하고 똑같이 주 5일째 여행을 하고 있고요. 네. 주말에는 가능한 피하는 편이고 성수기에 붐비는 곳들은 아무래도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 비하면 시간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쵸. 네. 그래요. 오늘도 제주도 얘기 계속이죠? 네네. 오늘은 지난번에는 제주 서쪽에 있는 작은 섬 비양도와 차기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제주를 사랑한 예술가. 네. 이중섭, 화가 이중섭과 사진작가 김영갑. 이 두 분의 이제 흔적과 뭐 갤러리 전시 공간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번에 덕수궁에서 열린 근대 걸작 회화전을 갔더니요. 맞아요. 굉장히 볼만한 전시였죠. 거기 이제 이중섭 화가 그림 몇 장 걸려 있고 거기 있는 그림 다 합치면 몇십억이래나 하다고 들었는데 엄청났는데 사실은 이 그림은 이렇게 비쌌지만 이중섭 선생은 정말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다 돌아가셔서 너무 가슴 아프죠. 네. 화가들 중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활동하던 시대에 정말 제대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좀 성공한 화가들이 있는가 하면 사후에 이렇게 이제 이중섭처럼 생은 굉장히 가난하고 옹색하고 힘겨웠으나 후에 이제 뭐 재평가 받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진짜 뭐 조그만 그림 한 점이 몇 억이래요. 그래서 정말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서귀포죠? 네네. 서귀포에 이중섭이 전쟁을 피해서 서귀포에서 한 11개월, 1년 정도 이제 피난 생활을 했었어요. 뭐 이중섭의 그림 자체가 사실 뭐 그렇게 어둡거나 그런 그림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독 이 서귀포 시절에 그렸던 그림들이 보면 또 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보냈던 그 이후에는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일본으로 가고 굉장히 혼자서 외로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박물관 내 집이 복원돼 있어요. 네네. 생가가 이제 당시 뭐 아시는 지인의 쪽방을 이제 한 칸 빌려서 이 네 가족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 평, 그러니까 1.4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네 가족이 눕기에도 굉장히 비좁고 그 아내가 뭐 이렇게 밥을 짓고 이랬던 공간도 사실 너무 옹색해서 근데 예전에 아내가 무슨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도 시댁 식구들하고 이렇게 막 복작복작 살다가 그렇게 내 식구가 단촐하게 사니까 마치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행복했다. 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인이 일본 분이시죠. 네네. 근데 다현 씨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이지만 이 이중섭 전기를 봐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났었는데 그 그림을 그려서 이제 돈이 생기면 가족이 기다리는 일본으로 이제 가야지 하고 뱃삭을 만들어 놨는데 친구들이 와서 술 먹으면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맞아요. 그래서 다시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도대체 남자 친구들은 왜 이러는 거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이중섭의 재능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어려울 때 뭐 도와줬던 부분들도 있기도 하니까요. 그 돈 좀 가서 술 먹지 말고 좀 일본으로 보내주지 말이죠. 네. 네. 그래요. 어쨌든 이중섭이 생활했던 쪽방, 작은 방, 생가가 복원된 자리에 이중섭 미술관이 들어서 있고요. 그 일대를 이제 이중섭 거리라고 해서 요즘 젊은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거리고요. 오늘 이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곳은 이 이중섭 미술관에서 출발해서 그 서귀포 근처를 이제 자구리 해안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작가의 산책길이라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도보 코스인데요.
있고요. 네. 뭐 다양한 미술관이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코스라서 이 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첫 번째 코스는 이제 기당 미술관이라고 해서요. 제주 네. 출신의 제일교포 사업가 이제 기당 강구범 이제 선생이 건립을 해서 서귀포시에 기증한 시립미술관이에요. 네. 네, 이곳에 가면 뭐 김기창이라든지 장우성, 박노수 같이 우리나라 이제 국내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네. 다수 소장이 되어 있고요. 네. 건축 자체도 미술관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제주 전통 가옥 형태를 네. 좀 본따서 건물 자체도 굉장히 단촐하면서도 친근한 네, 굉장히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미술관 중에 하나고요. 네. 그 기당 미술관을 돌아서 이제 자구리 해안으로 향하시는 코스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네. 이 자구리 해안은 이중섭이 생전에 그 서귀포 시절에 특히 사랑했던 바닷가라고 전해져요. 네. 그 서귀포 시절에 이중섭이 그렸던 대표작 중에 하나가 그리운 제주도 풍경이라는 작품인데 네. 여기에 보면 이제 해변이 있고 섭섬이랑 문섬이 이렇게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 네. 이 뷰를 가진 이 전망을 볼 수 있는 게 자구리 해안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네.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이중섭 그 생가에서 자구리 해안까지 직선 거리로 얼마 멀지가 않아서 네. 네, 뭐 해질 무렵이면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개도 잡으면서 왜 개그림 같은 거 왜 이중섭 작품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 배고플 때 게를 삶아서 네.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게를 잡고 이랬던 게 바로 이 자구리 해안이에요. 그래서 네. 풍경도 굉장히 좋고 이래서 자구리 해안도 그 이중섭의 뭐 그 작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마로 삼아가지고 조각공원처럼 또 꾸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자구리 해안 한 바퀴 천천히 산책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닿는 곳이 소암 기념관이라고 해서 그 20세기 한국 서예를 대표하는 소암 현중화의 이제 예술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지난 2008년에 이제 개관을 한 공간이에요. 네. 그는 일생을 오직 먹고 잠자고 쓰면서 보냈다라고 전해질 만큼 굉장히 네. 서예가 중에서도 이렇게 열정적인 작품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 네. 전해지는데요. 특히나 그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제주의 바다와 산, 하늘을 필묵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서예 작품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보통 서예 작품이라고 하면 한자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근데 갔더니까 이 소암이 쓴 글씨 중에 한글로 가나다라 마바사 예, 그거를 이렇게 쓴 굉장히 긴 길이의 작품이 있었는데요. 저는 어떠한 한자, 이렇게 막 멋스러운 한자보다도요. 네. 물론 제주가 뭐 추사도 있고 이제 굉장히 그 서예로 유명한 추사유적지도 예, 추사유적지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 가나다라 마바사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딱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이 좀 제주의 그런 뭐 우직함이라든지 평범하면서도 친근하고 소박한 그런 매력들을 그 글씨에 참 담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네. 요렇게 이제 그 소암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이중섭 미술관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원형 형태로 한 바퀴 도는데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네. 그래서 요 거리를 이렇게 한 바퀴 걸으시면 뭐 볼거리 카페들도 있고 뭐 공원들도 있고 해서 한 바퀴 천천히 걸어 보실 만한 공간 중에 하나예요. 네. 그 특히 또 아마 뭐 그런 뭐 블로그라든지 여행책이라든지 이런 곳들에는 잘 소개되지 않은 굉장히 작은 전시 공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소암기념관 바로 맞은편에 정방 디피사라는 아주 작은 전시 공간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어떤 공간이었냐면 예전에 왜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다 신혼여행 그렇죠. 제주도 갔다 그러면 굉장히 잘 사는 분들이셨잖아요. 그렇게 제주도로 신혼여행 오신 분들을 이렇게 출장 다니면서 사진 찍어주시던 사진관이에요. 네, 그래서 디피사라 그래서 사진살 맞아요. 인화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더 이상 뭐 그렇게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제 영업은 중단이 됐고요. 그 공간을 다시 이제 활용을 해서 전시 공간으로 꾸몄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진관에서 촬영했던 그런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60, 70년대 부부들 왜 이렇게 한복 네. 입고 이렇게 사진 네네. 뭐 제주도 곳곳에서 찍은 기념 사진들을 전시를 해놨어요. 네, 한복 입고. 네네, 한복 입고. 왜 남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남색 정장 딱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여자분들은 다홍 치마에 노란 저고리, 이렇게 금박 이렇게 있는 네, 그런 거 입고 이제 사진 찍은 거 보면 네. 그 사진 한 장 한 장들이 너무 친근하고 재밌더라고요. 막 네. 그 정말 60, 아슬아한 70년대 네, 옛날. 그런 잡지 사진처럼 왜 막 억새밭에서도 이렇게 막 포즈도 잡으시고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네. 여기도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좀 그런 네. 추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네. 재미있는 공간 중에 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여행작가 권다연 씨가 제주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먹을 얘기. 네. 그 이중섭 거리 입구예요. 네. 그 서귀포는 그 서귀포 올레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네. 매일 열리는 아, 상설 시장이 있어요. 다른 시장 되게 5일장이죠? 5일장이 많죠. 네. 근데 이제 이곳은 매일 시장이라서 아무래도 시장 먹거리는 싸고 저렴하고 푸짐하고 이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배를 채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시장 입구에 그 횟집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횟집인데 포장 손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저렇게 포장해서 사가나라고 했더니까 그 꽁치 김밥이라고 해서요. 꽁치 김밥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꽁치를 이제 이렇게 짭조름하게 구워서 그게 한 마리가 통째로 김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시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이제 그 가시를 발려내는 게 이렇게 네. 한 번에 쫙 발려내는 게 그 요리 그분 주인장의 이제 기술인 거죠. 그래서 네. 가시가 잔가시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요. 네. 뭐 조금씩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큰 가시는 한 번에 다 발려내는 상태. 그래서 그냥 한 입에 딱딱딱 먹기 좋은. 머리꼬리는? 네, 머리꼬리는 앞에 데코로 이렇게 장식용으로 네, 앞에 네, 붙어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얼마예요? 그때 제가 한 마리, 한 줄에 3,000원인가 4,000원 정도? 꽁치 한 마리가 들어가는데? 예. 그렇게 제가 샀던 기억이 있어요. 3,000원인가 네. 4,000원인가. 그래서 그거 한두 줄 이렇게 사서 산책길 이렇게 한 바퀴 걸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술가의 거리라서 그런지 그런 네. 감성들을 닮은 카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꽁치 김밥 하나 드시고 네, 커피 한 잔 드시고 이러면은 든든하게 예, 산책길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말 저 처음 들어요. 네, 누가 오늘 사진 안 올려주시려나 모르겠어요. 꽁치김밥. 혹시 네, 네. 궁금해 하시니까.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갈 때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소개했던 게 우리나라 근대 화가 중에 한 명이었던 이중섭이라면 네. 이번에는 이제 사진작가 김영갑 네. 씨를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요. 진희님, 지난주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이중섭 거리가 여운이 많이 남았다고요. 네, 각종 그러실 소품 거예요. 구경하고 사는 재미도 있었고, 거기서 산 팔찌 목걸이 보면서 감흥을 되새깁니다. 근데 제주도가 고향이신 JJ 킴님께서 그 앞에서 섭섬 바라보면 네. 멍하니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확인글 올려주셨어요. 그 이중섭 거리에는 주말마다 이제 예술시장 같은 것들이 열려요. 네. 그래서 젊은 예술가들이 나와서 네. 말씀하신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소품이라든지 네. 뭐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난전으로 이렇게 네. 펼쳐놓고 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구경하시는 재미도 예, 굉장히 클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김영갑 네. 예, 사진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본래 이분은 이제 제주도 출신은 아니시고요. 충남 부여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네. 네, 서울에서 이제 사진 작가로 활동하던 중에 80년대에 제주에 이제 작품 활동차 내려왔다가 굉장히 매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아예 1985년부터는 제주에 정착을 해서 뭐 한라산이라든지 중산간 지역이라든지 바다, 네. 오름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제주에서 이렇게 찍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네. 할 만큼 제주 곳곳을 정말 샅샅이 다니면서 이렇게 찍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필름 카메라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돈을 아껴서 필름을 사고 또 배가 고프면 들판에 당근이나 고구마로 허기를 달랬다고. 그러니까 마치 사진 작가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부르주아스러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이렇게 수행을 하듯 예술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품들도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서정적이고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한 작품들이 많거든요.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제주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그 폐교를 한 군데 이제 사들여서 자신의 어떤 전시 공간, 작업실이자 전시 공간으로 꾸미려고 이제 하던 차에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셔터를 누르는 손이 떨리고 허리 통증도 이어지고 이렇게 통증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카메라를 들기도 어렵고 걷기도 어려울 만큼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게 루게릭병. 그러니까 근육이 이제 퇴화하는 병인 거죠. 그래서 당시 3년 정도를 이제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근육이 퇴화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폐교를 스스로 꾸미고 그런 전시 공간으로 스스로 손수 다 돌 하나까지 다 본인이 손수 만들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오픈하는 거는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그 마당에 이제 뿌려졌죠. 그래서 그런지 이 김영갑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는 게 제주 동쪽에 이제 삼달리라는 곳인데요. 마을 자체도 굉장히 조용하고 오붓하지만 그 작품 자체도 그렇고 이 김영갑 갤러리 두모학이라는 공간 자체도 굉장히 공간이 주는 무게감,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공간 같아요. 이렇게 말은 줄이게 되고 작품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으로 담게 되는 그런 공간인데 저는 여기가 참 좋았던 곳 중에 하나가 그 공간 하나하나의 조형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냥 언뜻 이렇게 바깥 마당을 봤는데 그조차도 마치 이렇게 하나의 액자 속에 들어있는 그림처럼 그런 하나하나가 다 아마도 이 작가분이 다 의도하신 그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손수 다 꾸미신 공간이라서요. 공간들 한번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 중에서 유독 많이 등장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이제 용눈이 오름. 저도 하도 유명해서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네네. 용눈이 오름인데요. 그러니까 이 용눈이 오름을 진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르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할 만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오름 장소라고 해요. 근데 용눈이 오름이 높아요? 아니요, 높지 않아죠. 아이와도 함께 올랐을 만큼 굉장히 완만하고요. 근데 그 사진으로 보면 참 제주의 오름들은 다양하기도 하지만 그 곡선들이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유독 이 용눈이 오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치 여인의 가슴처럼 이렇게 뽕긋하게 솟은 그 곡선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오름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작은 동산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제 동산 같은 그러니까 화산 활동의 결과라는 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뒷동산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화산 활동으로 이제 만들어진 공간들, 이렇게 기생 화산들 이제 뭐 그런 거고 어쨌든 그 용눈이 오름이 그 김영갑 갤러리에서 자동차로 한 저기 나왔다. 네, 꽁치깃밥. 가만히 있어보세요. 바빠요. 저도 저기 페이지를 고치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추럴 파레트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보기에는 좀 징그럽다. 근데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충격적인 비주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세스길 청아님도 좀 무섭고 낯설고 혜림맘님께서도 이분은 이제 김밥 속까지 지금 보여주셨어요. 저렇게 이제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서요. 굉장히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비리지 않고. 생각보다 비리지가 않아요. 그 에벨리고님은 김영갑 갤러리 눈을 헤치면서 갔다가 시간이 늦어서 못 제주도의 눈이 이렇게 막 꽁치 깃밥 사진 아주 완전히 파코즈님도 올려주셨어요. 별미예요, 별미. 별미예요? 그 JJ 킴님이 또 정보를 주셨는데요. 올레시장 첫 사거리 지나 오른쪽 30년 순대집과 사거리 나가기 전 세로나 분식 모닥치기가 최고. 모닥치기가 뭔가? 모닥치기요? 저도 모닥치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정확히. 네. 저기 JJ 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그 김영갑 갤러리에서 자동차로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용눈이 오름이 자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갤러리 둘러보시고 사진으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물로 네. 한번 가셔서 이렇게 올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그 용눈이 오름 근처에 레일바이크가 만들어졌어요. 제주에서 이제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는 곳은 이제 이곳이 유일한데요. 네. 여기는 사실 그 마을 공동 목장이거든요. 이 공간이 네. 상도리 네. 마을의 이제 그런 그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장기 임대 방식으로 네.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한 공간이라서 수익 구조가 이제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한번 이렇게 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일바이크를 이렇게 타면서 돌다 보면 목장이기 때문에 한 100여 네. 마리의 소가 그냥 네. 자연 그대로에 이렇게 방목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소들 옆으로 이제 레일바이크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또 재밌겠다. 예, 그것도 굉장히 재밌고 레일바이크 타시면서 보는 용눈이 오름은 또 올라가서 보시는 거랑 네. 또 밖에서 보시는 게 또 그림이 다르니까 네. 예, 그렇게 보셔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이 김영갑 갤러리 주변이 김영갑 갤러리가 자리한 곳이 삼달리인데요. 네. 이곳에 뭐 김영갑에 매료된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다른 지역에서 온 용눈이 오름 사진 네. 올라왔어요. 저 말, 나르데스님이? 네, 소들, 네. 저 네. 근처로 지금 이제 레일바이크가, 네, 지나고 있는데요. 네. 그 삼달리에 또 뭐 문화공간 문화공간 시선,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젊은 예술가들이 그 감귤 창고, 네네. 감귤 창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감귤 창고가 사실 그 감귤을 저장하는 기간 외에는 1년에 다수가 비어 있다 그래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기간을 활용해서 전시 공간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김영갑 갤러리 보시고 삼달리 공간 자체를 이렇게 한 바퀴 네. 걸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영갑 갤러리 소개 내용이 삼달 초등학교는 임대고 갤러리 오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갤러리 오픈 후에 돌아가셨다고? 네, 네. 네네. 네, 그렇군요. 네네. 네, 그건 조금, 그건 한번 다시 검색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사파일러 님이 꽁치 김밥 사진 보시고 맛을 떠나서 정신 건강에 안 좋아 보여요. 정신 건강이에요? 아니, 근데, 꽁치님께서 올려주신 사진은 좀 덜합니다. 좀 맛이 있어 보여요. 네. 아니, 맛있습니다. 정말. 네. 그래요. 모닥치기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네. 김밥 한 구석에 놓고, 이게 튀김인가? 네, 떡튀김인가? 예. 각종 튀김과 이제 네. 떡볶이 국물을 네, 섞으니까 네, 서울에서도 이런 것들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순대 찍어 먹고 그러죠. 네. 맞아요. 네. 그걸 요렇게 음. 이제 모닥치기라고 하시는구나. 네, 아이고, 이건 맛있겠는데요? 네. 김밥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김영갑 갤러리 근처에도 뭐 먹을 데가 독특한 데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요. 그 채식 식당이에요. 네. 이름이 자연으로라는 곳인데요. 네. 이름 그대로 정말 자연에서 온 맛있고 건강한 밥상을 내는 곳인데요. 네. 대표 메뉴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신선밥. 이름부터가 왠지 먹으면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은 네. 밥이죠. 그러니까 현미 찹쌀에 뭐 바라 통밀이라든지 호두, 아마씨 이렇게 각종 곡물이랑 견과류가 아주 듬뿍 들어간 영양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신선밥도 굉장히 먹고 나면 든든해지는 밥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름에 드시기에는 토마토 비빔국수. 토마토 비빔국수는 뭐예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언뜻 네.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약간 네. 케찹 맛인가? 뭐 이런 네,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근데 정말 그 싱싱한 토마토를 그대로 갈아서 네. 국수와 함께 각종 야채와 함께 비벼냈는데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상큼하고 그래요? 네, 맛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토마토를 갈아서 정말 먹기 전에는 상상이 네, 안 맞아요. 되는. 저도 네. 그랬었는데 네. 추천을 받아서 가서 먹어보니까 이 맛이었구나 할 만큼 그래요? 굉장히 상큼하고 여름에 드시기에 참 좋은
네,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네. 또 여기 이제 주인장께서 그 조청을 약초 조청을 담그세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먹고 나면 식사 후에 이제 후식으로 그 유기농 건빵이랑 약초 조청을 이제 함께 내시는데 네. 요게 또 굉장한 별미입니다. 그 조청에 찍어 먹는 네. 그 건빵이. 그래서 네. 그렇게 또 이렇게 후식 드시면 또 굉장히 색다른 한 끼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주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입되는 그렇죠. 인구도 꽤 많고.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그래도 많이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예술가들이 나름 네. 활동하고 있는 거 소식 듣습니다. 네, 젊은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갔던 공간 중에서 좀 눈여겨봤던 공간이 저지리라는 곳인데요. 제주 네.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네. 이 저지리에 가면 제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육지에서 굳이 예를 들자면 약간 헤이리 같이.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네. 각각의 개성을 드러낸 건축물들을 짓고 그 안에서 작업과 전시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들도 몇 군데 운영하시는 곳들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안에 현대미술관, 제주 현대미술관이 또 자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미술관 둘러보시고 네. 이 마을 전체를 이렇게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것도 또 색다른 네. 예술인 마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 사시는 쇠태우리 님이 써주셨어요. 모닥치기는 모둠이라는 뜻의 제주어라고 합니다. 모둠. 네. 네. 역시 오늘의 화제는 꽁치김밥. 올레시장에.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7월 24일 서울광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 위에서 다 모여달라고 올려주셨고요. 그래요. 또 맹철호님은 포스텍에서 운영하는 생활과학 교실 소개 인터넷 사이트 올려주셨습니다. 마미님, 신랑이랑 막걸리 한 사발 마셨더니 너무 어제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어젯밤에. 네, 그래요. 막걸리 드시면 졸리시죠. 그리고 이 막걸리 많이 먹으면 깰 때 좀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세븐 데포딜즈 님도 내일 퇴근 후에 이제 광장으로 가실 거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주도 얘기. 그러면 이제 제주도는 이번 주로 끝나는 건가요? 네, 아쉽지만 네. 이제 다음부터는 다시 또 기차 여행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권다연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